단순한 그림과 짧은 문장 덕에 한글을 싫어하는 저도 즐겁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으며 나도 이런 동화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시절 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림을 접했고 그림을 주제로 인턴십 탐방도 다녀왔어요. 그때는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 열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그림은 제 무기력한 저의 잠시 피난처였을 뿐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진정을 하고 싶어 하던 것이 무엇인지 오래 시간 고민했고 어렸을 적 영화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된 지금 동화라는 주제로 학교 생활의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느꼈던 감정들과 제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동화로 써봤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했던 해강이나 뒤에 할 태준이 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전문적인 작품을 완성시킬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동화로 논문을 써냈고요. 동화를 주제로 선택한 후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지도 고민했지만 동화는 원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 제 소신껏 동화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첫 번째 동화인 게으른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 옛날 들판에 꽃 하나가 있었어요. 그 꽃은 어떤 꽃들보다 게으르고 무기력했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꽃도 피우지 않았어요. 다른 꽃들은 이 꽃을 보면 꽃도 피우지 않고 게으르게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여 게으른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어느 날 하늘에 비가 내렸고 빗물들이 게으른 꽃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게으른 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날 스님이 밝게 빛을 내며 물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지? 그저 그래. 게으른 꽃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바람에 흔들거리며 하루하루를 지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왔고 들판에는 여러 마리의 꿈새들이 꽃송이들의 꽃가루를 얻으려 모였어요. 꽃송이들은 사이좋게 꿀벌들에게 꽃가루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게으른 꽃도 꿀벌들에게 꽃가루를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꿀벌들은 게으른 꽃 주위로 가지 않고 다른 꽃송이들에게만 다가가 꽃가루를 얻었어요. 게으른 꽃은 궁금하여 꿀벌들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내 꽃가루는 가져가지 않니? 그러자 한 꿀벌이 말했어요. 넌 예쁜 꽃잎도 향기로운 향도 나지 않아. 꿀벌의 말을 듣고 다른 꿀벌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예쁘지 않아. 향기롭지 않고 다른 꿀벌도 말했어요. 넌 꽃인데 예쁜 꽃잎도 향기도 나지 않는다니 넌 대체 뭐니? 게으른 꽃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꽃이 피울 수 있어. 향도 난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게으르게 지낸 꽃은 꽃잎도 향도 나지 않았어요. 다른 꽃들은 게으른 꽃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시했어요. 게으른 꽃은 좌절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없어지던 게으른 꽃에게 어느 날 들판을 지나가던 지렁이가 물었어요. 넌 왜 다른 꽃들과 다르게 힘이 없는 거니? 게으른 꽃은 말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게으른 꽃이거든. 예쁜 꽃잎도 향도 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지렁이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예쁜 꽃잎과 향을 내게 할 수는 없지만 네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말이 끝나게 무섭게 지렁이는 게으른 꽃 주위 흙을 기름지게 다져주었어요. 게으른 꽃은 말랑말랑 기름진 흙 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도 너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럴 수 없어서 미안해. 그렇지 않아. 다음엔 내가 올 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어줘. 알겠어. 꼭 예쁜 꽃을 피울게. 약속할게. 게으른 꽃의 말이 끝나자 지렁이는 다시 들판을 가로지르며 사라졌어요. 게으른 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기력하고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아직 시들시들한 줄기를 보며 고민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게으른 꽃 위에 이윽고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소나기가 내렸어요. 빗물을 맞으며 고민하던 게으른 꽃에게 빗방울들이 물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내 줄기가 시들시들해. 이래선 예쁜 꽃과 향을 낼 수 없어. 너에게 예쁜 꽃잎과 향을 내게 할 수는 없어도 줄기는 우리에게 맡겨. 빗방울들은 게으른 꽃 줄이 흙속으로 스며들며 촉촉하게 덮어주었어요. 그러자 줄기는 금세 파릇파릇 힘찬 줄기가 되었어요. 게으른 꽃은 기뻐 말했죠. 고마워. 덕분에 줄기가 파릇파릇해졌어. 나는 너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 예쁜 감사는 우리들도 기뻐. 다음에 만날 때 예쁜 꽃이 피우고 있어줘. 알겠어. 꼭 예쁜 꽃을 피울게. 약속할게. 말이 끝나자 빗물들은 흙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이제 게으른 꽃은 기름진 흙 위에 파릇파릇한 줄기를 피운 채 생기 있게 있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예쁜 꽃과 향이 나지 않았어요. 게으른 꽃은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 고민하던 게으른 꽃을 본 태양이 물었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니? 그 말을 듣고 게으른 꽃이 대답했어요. 어째선지 꽃도 향도 나지 않아. 꽃의 말을 듣고 태양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을 나눠줄게. 말을 끝낸 뒤 태양은 게으른 꽃을 햇빛으로 감싸주었어요. 햇빛으로 감싸져 있던 게으른 꽃은 이윽고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게으른 꽃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봄이 끝날 무렵 들판 위에는 아름다운 분홍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소개한 작품은 게으른 꽃이라는 동화입니다. 저는 동화를 쓰면서 큰 주제를 잡고 시작했어요. 당연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연한 것은 이때까지 살면서 당연하다고 느끼고 의식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으른 꽃은 대로 당연한 그런 것들 중에 게으름과 무심함에 대해서 동화입니다. 저는 게으른 꽃처럼 학교를 다니며 많은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시간이 많으니까 이래도 되겠지 생각했고 점점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결국엔 얼마 안 가 뭐든지 포기해버리고 미루는 습관이 생겼고 경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낸 탓에 나중에 경험이 필요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필요할 때 발휘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을 생각하니 내가 그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차피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평소 저는 제 가족에게 되게 무심했는데요. 게으른 꽃에서 보면은 물방울과 햇님이 말을 걸어도 미쳐나가는 게으른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게
막내인 저는 이제 가족들이 저를 되게 자주 잘 챙겨줬어요. 약 같은 거나 옷 같은 거는 꼭 뭐 택배로 보내서 뭐 챙겨주고 했는데 저는 그런 행동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서 이런 걸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챙겨주는 건 너무 당연시 받아들였고요. 그런 의존적 태도 행동 중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이제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어릴 적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항상 챙겨줬어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해답을 주거나 저 찾아와 주는 식으로 이제 식이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누나의 행동에 부끄러운 적이 있어 상처되는 말을 서슴없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지나고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누나가 이때까지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며 누나가 아닌 형만큼 듬직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누나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또 저희 어머님 얘기도 해보자면 제가 어머님한테 의존을 두는 부분은 그냥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단기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단기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용돈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용돈을 보내주세요. 근데 ATM처럼 막 너무 막 쓰고 계속 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머니 돈을 주는 어머니 행동에 이제 감사한 줄 모르고 너무 당연시 여기며 살았어요. 2학년 말에 어머니께서 단기학교를 보내며 되게 투자한 돈이 많아 이제 힘들어하시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됐어요. 이때까지 이곳에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무심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저를 반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저희 용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기숙사 강좌해보고 이제 단기 알바 경험을 통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보기도 했고요. 논문을 쓰는 동안 이곳의 일상에 익숙해져서 너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했고 동화를 쓰는 동안 지금 시간과 가족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게으른 꽃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그 탐욕스러운 왕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식상 강정한이 대신 그려보는데 이건 시간상 짧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스토리를. 이렇게 왕국에 사시사철 룸보라가 내린 왕국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되게 욕심이 많은 왕이었어요. 이제 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움직여요. 근데 아무래도 룸보라가 치는 왕국이다 보니 농사나 가축이 한정되어 음식이 빈곤하게 나오고 왕은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요리사들을 불러 요리를 만들게 해요. 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로 만족했지만 욕심이 또 난 왕은 요리사를 가두고 죽을 때까지 자신만을 위해 요리를 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 실증이 난 왕은 더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고 협박합니다. 요리사들은 지쳐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시사철 룸보라 치던 왕국의 하늘이 개더니 갑자기 빛 한 줄기가 이렇게 차 내려오면서 굉장히 향기 좋은 씨앗이 달린 풀이 자라게 돼요. 이제 이 씨앗이 달린 풀을 조미료로 사용하여 요리해서 왕에게 주고 왕은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제 조미료로 사용한 씨앗이 갑자기 자라더니 왕이 식물로 변해버려요. 그 식물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경 쓰지 않던 왕국을 보는데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게 후회를 하면서 완전히 식물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욕심쟁이 왕이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제가 굳이 여기서 뭘로 식물이 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움직일 수 없고 한 곳만 바라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왕은 단순히 식물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닌 폐허가 되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벌을 받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왕처럼 저도 되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무시하고 싫어하면 뭐 피해 다니거나 욕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면서 모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이런 제 사고방식과 행동들로 이제 수많은 화살들이 날라 꽂혔고 이제 꽂혔는데도 저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 한대학교에 와서 이런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습관적으로 멋대로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않기,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 이제 간단한 것부터 고쳐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여기 학교 학생들은 벌써 제 색안경에 판단되어 고쳐 나가기 힘이 좀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행 과정이지만 과거에 비해 저는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네. 전 이 동화를 통해서 이기적인 행동이나 지나친 욕심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기심이나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절제할 줄 안다면 그런 행동들로 후회할 결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제 후회할 결과가 생긴다면 그 책임과 만회기에는 자신에게 있다는 점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동화는 되게 잔혹한 동화가 되는데 의미 전달은 되게 확실하게 된 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이 두 편의 동화를 완성시키기까지 되게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범접했어요. 이제 습관처럼 배인 게으름과 열정 부족, 무기력함은 제 논문 작업 기간 동안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고요. 동화를 쓰고 그리는 동안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는데 13기에 한이랑 이제 11기에 영환이가 특히 되게 큰 도움을 줬고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 도움을 줘서 되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지금 이렇게 봐주는 여러분들도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저는 동화 두 편을 완성시켰어요. 동화의 퀄리티나 질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동화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열심히 몰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과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편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미숙하고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이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논문 발표? 주말 평가 같은 논문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